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생각만큼은 좀 많이 상승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내일 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2%대 강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 0.5%대, 다우존스 0.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막판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0.9%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축소하고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3%대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좀 좋지 못했고 반도체 관련주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 2%대 이상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시간의 상황이 내일의 국내 주시장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시장은 오늘 어제도 워낙 많이 빠졌고 하기 때문에 0.6%대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 이후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연준의 공격적인 좀 긴축 우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되었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잠깐 흘러가는 뉴스로는 아시안 게임을 또 연기할 수도 있다.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뭔가 개방돼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동안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 정말 너무 조금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발표가 되는데 뭔가 그런 거를 좀 숨기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그러면서 중국의 코로나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가장 큰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시장 오늘 반등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결국은 실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전략,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지수에 1위 1비 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기본에 충실하자. 그러면서 기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많이 상승했던 대형주 중에 하나가 또 기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어제 말씀을 또 이어서 해보자면은 변동성을 좀 동반하면서 박스권 하단부를 만드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월말 월초에 경제지표 그리고 5월 4일날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좀 상승을 하는 날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하락을 할 때는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주식을 매수하면은 나중에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을 못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주식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시는 분들, 바닥에서 사고 싶으신 분들, 과연 그런 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바닥에서 사야지 하다가 주식을 못 샀는지 아니면 진짜 바닥에서 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2600포인트의 분할 매수 또 2400포인트의 추가 매수 이게 맞지 2400포인트를 기다리는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들 계속적으로 좀 발표될 것이고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지표 발표 이후에 움직임 살펴보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살펴보면요. 오늘은 뭐 역시 정말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기아를 빼놓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뭐 살짝 코멘트를 해드렸었어요.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실적이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된 실적이에요. 그래서 기아의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자동차주들을 그동안 부정적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3월 15일 같은 경우는 7만 원도 하회한 6만 8천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나온 뉴스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기아는 앞으로도 더 가야 된다. 10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현재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의 대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의 실적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중에서 일부 품목은 좀 공급이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기 수요가 누적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실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역시 우상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 뭐 오늘 뭐 폭발을 했지만 충분히 이제는 8만 원이 와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대에서 매수해서 10만 원에 팔자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좀 또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 오토에버 아닙니까? 현대 오토에버 역시 마찬가지 3%대 강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시장 속에서 정말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충분히 이전 고점인 14만 8,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중에 저는 이제 탑픽으로는 두 종목 정도 보고요. 또 뭐 부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도 같은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최근의 움직임 보시면 역시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이 121 선라인 지지력 테스트를 잘 끝마치고 여기서 이제 비상을 한다면은요, 충분히 역시 마찬가지로 6만 5천 원대까지 뭐 상승 가능성 열려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현대차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는데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좀 기아 동생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호평을 받는 쪽이 기아라는 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현대차는 윗꼬리가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희비가 엇갈렸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상당히 좀 상승을 했는데, 요즘에 정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삼성전자 특히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매수했어요. 그것도 거의 한 7만 원대 후반 8만 원대 많이 매수해서 많이 물려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 정말 지칠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버티시라, 이렇게 또 힘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뭐 다른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뭐 삼성전자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일부러 누른다, 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뭐 하락했다가 또 급등하고 뭐 이렇게 V자로 움직이면은 메이저들이 선물옵션 시장 좀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좀 갭상승을 시켜놓고 나서 다른 종목들이 워낙 잘 가니까요. 좀 삼성전자를 일부러 누르는 그런 모습도 좀 제 눈에는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삼성전자 충분히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같은 경우 오늘 3%대 강세를 보이면서 48,150원을 기록했습니다. 4월 6일 날까지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했던 기업들은요, 한 번에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나름대로 좀 지지력을 확보하는 모습이 나왔고, 실적이에요. 역시 실적. 이런 기업들은요, 충분히 우리가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EPS가 6,800원, 7,100원 뭐 이 정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영역이다. 뭐 68,000원, 7만원까지는 상승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 시에 이런 의료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